이른 아침 문고리를 잡는 순간 낯선 감각이 손끝을 타고 올라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두 다리가 어느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근처 공원까지 가는 산책길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몇 발짝만 옮겨도 마치 언덕을 오른 것처럼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바로 이때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요. 대다수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은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바로 이 순간에도 구체적이고 복잡한 3배 이상으로 빨라집니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언덕길이 오늘은 가파르게 느껴지고 익숙한 계단도 갑자기 험하게 보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력은 빠르게 약해지고 혈관의 유연함은 사라지며 균형 감각과 반사 능력은 무뎌집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나빠지면서 어느 순간 다리가 더 이상 나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셨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계단 앞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한 계단 오르기 전 손잡이를 꼭 움켜쥐고 긴 한숨을 내쉬시던 그 눈빛에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제약을 넘어 정신적 자유마저 빼앗기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연구 자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83세를 넘어서면 근육량 감소 속도는 66세. 이런 변화를 갑작스럽게 겪지만 사전에 대비한 사람은 훨씬 더 부드럽게, 훨씬 더 자신 있게 그 시기를 통과합니다.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 과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본 2사례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분은 80세까지 괜찮을 거라며 운동을 계속 미루다가 84세의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행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셨습니다. 반면 72세부터 매일 25분씩 꾸준히 운동을 시작하신 다른 분은 88세가 된 지금도 스스로 마트를 보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비슷한 연령대 유사한 환경이지만 준비와 실천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 자유, 존엄을 지키는 삶의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내 힘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기 삶의 의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다리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한다면 92세가 넘어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요즘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왜 다리가 힘을 잃게 되는지 그 숨겨진 원인을 하나씩 밝혀 나가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놀랍도록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36세 무렵 서서히 시작되는 근육량 감소는 46세, 56세를 거치며 점점 가속화됩니다. 매년 0.7% 정도 줄어들던 근육은 66세 이후 1.3%, 76세에는 1.9%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83세를 넘어서면 그 속도는 3배, 4배로 급증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갑작스럽게 생긴 변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천천히 쌓여온 변화가 한계점을 돌파한 순간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며 넘어짐을 막는 보호막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같은 근육 생성 호르몬의 분비량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기에 활동량 감소까지 더해지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사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뒤쪽과 앞쪽 근육이 크게 약화되는데 이 근육들은 계단 오르기와 의자에서 일어서기에 꼭 필요한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행 장애와 직접 연결됩니다. 저는 지난해 이경숙 72세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기운이 떨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웠다는 걸 떠올리셨지요. 문제는 대부분 그런 초기 신호를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경숙님은 간단한 의자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3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예전처럼 즐겁게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든 큰 변화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육량 급격한 감소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8세 이상 노인의 약 38%가 보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83세 이상이 되면 무려 75% 가까이가 걷기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근육 감소가 한계선을 넘어선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만난 86세 최동우국 어르신은 83세가 되던 해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서기가 힘들어 놀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웠다는 걸 기억해내셨지요. 문제는 대부분 그런 초기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호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랑스 파리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평균 90세 노인을 대상으로 9개월간 아주 기초적인 근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복잡한 장비나 어려운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무게 들기 같은 기본 동작이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여자의 71%에서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된 것입니다. 이는 근육 감소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법에 달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영국 스포츠의학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 3회 회당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 손실 속도를 최대 58%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 섭취를 손바닥 크기 두부 한 모 계란 4개 혹은 생선 한 토막 정도로 늘리면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안전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근육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자극만 주어도 나이를 뛰어넘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다리 근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둘째,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활발히 뛰고 있지만 다리까지 혈액을 보내는 통로는 점차 막히고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며 혈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위치하고 있고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건강할 때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지만 근육이 약해지고 활동이 감소하면은 펌프 메커니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에서는 83세 이상 노인의 약 26%가 하지 동맥 협착증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질환은 다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으로 걷다 보면 종아리나 허벅지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깁니다. 잠시 쉬면은 통증이 사라지지만 다시 걸으면 또다시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내 다리가 쇠덩이 같다, 내 발이 나무토막 같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방치하면 결국 걷는 능력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네 약국까지 15분 거리를 걷다가 5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종아리가 불타는 듯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의자에 앉아 3분 정도 쉬면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이상한 증상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 하지동맥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점차 좋아졌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은 기억에 남습니다. 숨이 가쁜 건 참을 수 있어도 다리가 아픈 건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혈액 순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가락 운동, 발목을 좌우로 돌리는 발목 회전 운동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50초 몇 차례만 반복해도 다리 속 혈액이 다시 활기차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40도의 따뜻한 물에 25분간 발을 담그는 족욕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부종을 감소시켜 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적당한 걷기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단 무리해서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짧게 자주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8분 걷고 4분 쉬는 방식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 다시 펌프 역할을 하고 혈액은 다시 순환의 리듬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걷고 계신가요? 셋째, 관절과 신경의 기능 저하입니다. 두 다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고통이 됩니다. 게다가 균형을 유지해주는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은 작은 턱에도 쉽게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되죠. 게다가 균형을 유지해주는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작은 턱에도 쉽게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되죠.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8세 이상 노인 중 약 46%가 무릎 관절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연골이 점차 마모되고 뼈끝이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면 계단은 물론이고 평평한 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신경의 노화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을 감지하는 능력이 둔화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발을 들어 올리던 순간 이제는 발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순희 80일 새 어르신은 처음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했지만 이후부터는 늘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을 자제하셨습니다. 그 결과 활동량이 줄면서 근육은 더 약해지고 다시 균형 감각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절과 신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는 간단한 동작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벽을 짚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은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8초도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16초, 26초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8세 이상 노인들이 15주간 균형 훈련을 했을 때 보행 속도는 23% 향상되고 넘어질 위험은 38%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균형 잡기가 예전보다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꼭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15분 의자 스쿼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 스쿼트는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한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러나 무릎에 부담이 큰 일반 스쿼트 대신 안전한 의자를 활용하는 의자 스쿼트가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를 벽에 대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하고 등을 곧게 유지하는 것.
처음에는 8회도 힘들 수 있지만 하루 15회에서 20회까지 늘려가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3초 동안 앉고 3초 동안 일어나는 속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자의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든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둘째, 6초 걸음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빠르게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며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이 간단한 훈련은 발을 충분히 들어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키워 안정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하지요.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에 따르면 86세 이상 노인들이 11주간 이 훈련을 했을 때 보행 안정성이 35% 향상되고 넘어짐 사고가 49% 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걷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처음에는 반드시 벽이나 난간을 잡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걸을 때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고 계신가요? 셋째, 아침 단백질 풍부한 식사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도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83세 이상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4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체중이 63kg이라면 하루 88g 정도이지요. 그중 아침에 최소 28g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단백질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보충해야 근육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란 5개 두부, 반모 참치캔 하나 정도가 바로 쉽게 해당합니다. 추가로 중요한 정보는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침 햇볕을 20분 정도 쬐거나 우유를 함께 마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5년 후 하지 근력이 21% 더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넷째, 저녁 족욕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중력의 영향을 받은 다리는 저녁이 되면 혈액이 정체되고 부종이 생깁니다. 이때 40도의 따뜻한 물에 25분간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족욕 중에는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물이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온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다리 피로를 어떻게 푸시나요? 다섯째, 수분 섭취 충분히 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 물을 적게 마십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하루 1.5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1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새 정체된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카페인이 든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수분 섭취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조각을 마쳤습니다. 근육이 빠져나가 힘이 사라지고 혈액이 흐르지 않아 다리가 무거워지고 관절과 신경이 둔해져 균형이 무너지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길을 찾게 해주는 5가지 실천법.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스웨덴의 한 장수 연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83세 이후에도 보행 능력을 유지한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보다 평균 9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걷는 힘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를 넘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스스로의 발로 시장을 걸어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것. 이 평범한 장면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86세에 처음 계단을 두려워하셨을 때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시작하시고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장을 보러 혼자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요.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과 혈액 순환과 관절을 꾸준히 돌보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83세부터 보행 장애가 시작되고 낙상 위험이 급증하며 자립성을 잃게 됩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92세가 넘어서도 당당히 걸을 수 있고 삶의 질이 유지되며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예전보다 걷기가 힘들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의자 스쿼트 15회, 6초 걸음 연습, 아침 단백질 풍부한 식사 저녁 족욕, 충분한 수분 섭취. 이 작은 행동이 모여 내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제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나이 들어도 내가 원하는 길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걷기의 어려움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다시 길러낼 수 있고 혈액은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으며 관절과 신경은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시작한다면 93세가 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걸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통증 완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노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